두 번째 핵심 과제는 원격 수업의 퀄리티 향상입니다. 우선 집중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일방향적 수업을 극복하고 쌍방향 수업을 활용해서 교사,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조례나 종례도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쌍방향 수업을 기반으로 콘텐츠나 과제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법이 주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사용할 학습 자료들은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격 수업의 퀄리티가 향상되려면 활용할 자료들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저작권이죠. 그래서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있다면 수업 전 미리 준비해서 교과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논의해서 저작권 관련 예산을 미리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단위 학교에서도 저작권 관련 예산을 수립해 두고 있거든요. 교사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못 쓰는 예산들이죠. 교과협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하면 퀄리티 있는 수업을 만들어 나갈 저작권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습 자료에 한해 저작권을 완화하거나 학습 관리 시스템 내부에서 화상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나 학습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일선 학교의 사정에 따라 평가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특히 2020년에는 동영상 수행평가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행 과정이 담긴 영상은 원격 교육으로도 수행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수행평가가 영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평가 원리는 오프라인과 동일합니다. 수행평가의 중요한 원칙은 과정 중심 평가이죠. 과정 중심 평가는 개념 자체를 설명하라고 출제되기보다는 2020년 평가원 문제처럼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말하는 방향으로 출제되는 것이 최근의 기출 경영입니다. 만약 동영상 수행평가 상황을 주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제일 처음에는 동영상 수행평가 과정에도 과정 중심 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해주시고 한 줄로 정의해 준 다음에 바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매년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면접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말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면접은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을 지켜서 말하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과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문서답을 방지하려면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조를 지키시기보다는 서론은 한두 문장 정도로 끝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문제 핵심 키워드의 정의나 의의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과정 중심 평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 과정을 다각도로 관찰하여 학습의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이 문제를 접했다면 해당 상황은 과정 중심 평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내가 과정 중심 평가 정의를 외워놓은 게 있으시면 정의까지 두 문장 이야기하시고 바로 문제점 해결책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A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계획의 기초에서 수행평가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기 초에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 의지를 북돋을 수 있습니다. B는 과목별로 수행평가 출제 시기가 겹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과목별로 수행평가 출제 시기를 조정하거나 범교과적 수행평가를 공동으로 출제하여 과목별 수행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는 수행평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평가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평가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OT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수행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 키워드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수행평가에서 나올 수 있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죠. 지금까지 동영상 수행평가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집에서 영상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과제 수행 과정 전체를 영상평가에 포함시켜 진행하시는 겁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하고 평가 기준도 다양하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진정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열품타나 구름이 같은 앱을 활용하면 조별로 화상회의하는 영상이나 본인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하나의 영상 작품처럼 만들 수가 있고, 무엇보다 지금의 MZ세대들은 이렇게 공부 브이로그를 벌써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를 적절하게 탐색 또는 활용하며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생산적으로 소통, 창조하는 복합적인 역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정의를 외우는 건 매우 힘들고, 또 정의를 내리는 기관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의가 정확한 정의다 해서 점수에 객관적으로 반영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키워드 3개 정도만 기억해서 짧게 한 줄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리터러시는 문해력, 즉 읽고 쓸 줄 암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원하는 정보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필터링해서 수용하고 다시 창조적으로 재생산하는 능력도 리터러시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가짜뉴스를 접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허구성을 블로그에 올리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직관적으로 기억하기 편하실 거예요.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IT 기기에 능숙해야 합니다. 학생이 질문하고 싶으면 줌에서 손들기 기능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교수자는 수업하는 화면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송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때 집안 환경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IT 기기를 접해보지 못해서 이 IT 기기로 원격 수업하는 것을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IT 마니또 프로그램을 해결책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IT 기기에 익숙한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한 마니또로 묶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면 환경미화부장처럼 디지털 부장을 임명해서 반 친구들을 도와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복사기는 상당히 비싼 기계였고 아무나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학생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복사기를 기가 막히게 다뤘었어요. 확대 축소 복사, 양면 복사, 흐리게 복사, 이런 고급 기능까지 기가 막히게 구현을 했었죠. 원격 수업이 기본인 그린 스마트 학교에서는 기가바이트급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고 대부분의 교실이 원격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 가능한 블렌디드형 교실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는 고작 복사기나 멀티비전이 중요한 디지털 기기였다면 스마트 학교 시대에서는 온갖 기기들이 복사기고 멀티비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 친구들에게 IT 기기 사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디지털부를 설립할 필요성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문제에서는 IT 마니또나 디지털부 설립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치활동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IT 마니또나 디지털부 설립을 학생들끼리 자치활동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이들의 민주시민 역량까지 키워주겠다라고 답변하면 더욱 훌륭한 해결책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해당합니다. MZ세대들은 IT 기기 사용법에 비교적 익숙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IT 기기를 못 다뤄서 문제라기보다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탐색한 정보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방법 중 정보의 비판적 수용, 그리고 올바른 재생산, 이 주제와 관련된 수업 내용을 반드시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기 위해 교과서와 연계하여 카드 뉴스를 직접 만들어 본다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카드 뉴스를 보면서 카드 뉴스 정보 출처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까지가 고급진 해결책입니다.
정보의 신뢰도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꼭 부가 설명을 붙여서 심사위원이 점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의 퀄리티 향상과 관련된 방안 4가지 살펴봤죠. 쌍방향 수업 강화,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된 콘텐츠나 과제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 저작권, 교과협의회에서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은 미리 협의해서 발생하는 저작권 비용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다. 동영상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 개념을 이용해서 미리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다. 과정중심평가를 적용하면 수업 시간 동안 또 수업 내용에 근거한 과제를 출제를 해야 되고요. 평가 계획서에 의거한 과제를 출제하고 또 범교과적 수행평가로 교과협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죠. 수행평가를 수행하는 과정까지 영상에 담아 이를 평가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는 방안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 예시로는 고이 브이로그를 살펴봤고 열품타나 구름이 같은 앱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IT 기기 활용뿐 아니라 비판적인 수용과 창조적 재생산까지 다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예시로는 1인 1 스마트 기기 무상대여, IT 마니또, 또 디지털부 자치활동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번째 과제 미래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